코센코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21,059달러, 이더리움 1,199달러. 비트코인은 무서운 속도로 하락을 보여주었으며 바닥 대비 대략 30%가량의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이에 몇 알트코인들은 저점 대비 2배에 가까운 상승도 보여주었죠. 대략 3달간의 하락이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추가 하락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한번 차트와 봐보도록 합시다. 크립토 토탈 마켓캡 일봉 차트입니다. 짧게 보여주었던 상승 쇠기의 상단 추세선 부분을 상방으로 뚫어주나 했지만 하방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무섭게 바닥을 찍고 일주일 정도 반등을 보여주었죠. 지난주는 반등의 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제 앞으로의 움직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바닥에서 풀매수 물론 가장 좋고 이상적인 이야기죠. 다만 영상 지속 봐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하락은 다 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보수적이지만 집중하여 매매를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 생각이 듭니다. 항상 모든 매매의 시그널은 텔레그램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이번 주 주요 발표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요일 미국 GDP 관련 발표가 아닐까 싶네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 오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상치와 관련해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봐야겠죠. 사실 상승장에선 우리가 이런 뉴스들 잘 안 챙겨보는데 말이죠. 하락장일수록 민감하죠. 우선은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변동성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6월 27일 저는 코인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어느덧 6월도 끝이 보이네요. 22년도 절반이나 지났다니. 그럼 오늘도 코인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즈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달러는 안전한가요? 아니, 미국은 안전한가요? 지속 이야기 드리는 세계 정세에 대한 불안정성은 계속 안내해드렸죠. 사실 이런 이슈는 처음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들 잘 압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잘 해결해 나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과거를 되돌아봅시다. 그들의 문제 해결 능력은 어땠나요? 가히 잘 해결해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실 과거를 돌아보면 역시 패권국 세계 1등이라고 할 만한 일들은 없었다고 봅니다.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금이라는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무겁다라는 단점을 갖고 있었고 시간이 지나 지폐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금 본위제를 통하여 기축통화가 만들어졌지만 결국 누구의 손에 의하여 그것이 무너졌나요? 화폐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리고 현재 미국의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달러를 믿을 수 있을까요?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 미국은 엄청난 양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린아이 장난이었어를 외치듯 코로나 사태 이후로 그간 찍어낸 달러, 아니 그 이상을 찍어내기 시작하였죠. 본인들의 안정성을 위하여 다른 나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현재 엄청난 버블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 과정 속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 강력한 주먹을 보여주며 모든 것을 쉽게 해결하였죠. 하지만 힘을 키운 중국과 러시아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현재 가장 부자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가장 빚이 많은 나라이기도 하죠. 이런 배짱은 결국 패권국이라는 명목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중국, 러시아 등 브릭스라고 불리우는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히는 미국의 양적 완화에 이겨내지 못하고 버블로 그냥 숨이 막혀버린 여러 나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5개국 브라질, 러시아,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13개국 국가가 포함된 18개국이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이집트 역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회담 내용에 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부자이지만 빚이 아주 많은 나라 미국, 다만 현재 중국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브릭스 플러스의 행보, 이 움직임에 의하여 미국은 아마 엄청나게 숨이 막혀올 것입니다. 언제부터 진행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 긴 이야기의 결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다만 여전히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비트코인 차트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입니다. 오늘 볼 차트는 과거 저점에서 해쉬 리본과 RSI는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과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차트를 통해 보아야 할 기본적인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각 저점별 초록색, 빨간색으로 구분지어 놓은 원과 그 당시 저점에서 주봉상 RSI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해쉬 리본에서 카피츄레이션이 나온 후 어떻게 움직였는가 이고요. 우선 맨 앞에 18년 11월 19일 초록색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봐봅시다. 당시 RSI 상에서도, 그리고 카피츄레이션이 뜬 이후이기도 한 상황이죠. 저점으로 보이지만 RSI 자체를 놓고 보았을 때 바로 반등한 것이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하락과 함께 역시 RSI 낮아졌고요. 그 다음은 20년 3월 9일 빨간색 동그라미입니다. 코로나 빔으로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죠? 이때는 RSI가 카피츄레이션이 뜬 이후 바로 튀어오르며 저점을 형성하고 하락이 끝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1년 5월 17일, 우리에겐 부처빔으로 유명한 날이죠. 이 당시도 18년과 마찬가지로 카피츄레이션 이후에 하락이 왔으나 주봉 RSI가 코로나 때처럼 급 반전하는 형태가 아닌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추가 하락이 발생하였죠. 마지막입니다. 최근 22년 6월 13일 역시 주봉 캔들 형성 이전에 카피츄레이션이 등장하였으며 저점이 이 부근이다 라고 말해주지만 2주 전 저점 탄생 이후 RSI가 지난주를 거치며 오른쪽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8년 저점 당시와 21년 부처빔 이후를 보면 2주 전에 저점 근처로 다시 한번 하락하거나 혹은 저점을 깨는 추가 하락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 찐반이니를 외치며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말입니다. 다만 앞서 3번의 저점의 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현재 저점이 거의 다 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거의 다 온 것일까? 긴 시간 꾹 참고 기다려 오신 분들에겐 기회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얻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코인 생존기는 계속됩니다. 쭉.